최근 작년부터 2018년 입주 폭탄 네. 하면은 부동산이 폭락할 수 있다. 그다음에 2008년 이제 외환위기, 1997년 뭐 IMF 10년마다 리스크가 오니까 정말 2018년 10년 주기설이 맞아 떨어질 것인가.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투자자들이나 매스컴에도 많이 떠들고 해서 정말 이게 규칙이 있는가요? 10년 주기설 가는 게? 이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그냥 말하기 전 호사가들이 만든 얘기인데, 우선 이제 과거를 이제 거슬러 오려면 우리가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 있었죠. 그걸 갖다 더 10년으로 가게 되면 사실 IMF가 1997년 말에 터졌지만 그 확산된 게 이제 1998년도니까 그럼 10년 아니겠느냐. 그래서 두 개가 10년에 그 두 사건이 터지면서 10년 주기설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10년을 더 앞으로 가봐. 그 뭐냐면 1988년도잖아요. 그때 집값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88 올리기가. 네, 88 올리기 집값 엄청 올랐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위기설이 아니라 10년에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20년 주기설로 하면 지금 폭등.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개가 이제 거기서 보면은 2008년 빼기 1998년은 10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 산수를 잘했구나. 이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거에 특별한 의미는 들 건 없어요. 두 번 정도 반복한 걸 뭐 완전 정의화시키는 그런 그렇죠. 공포소처럼 막 터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저기 아까 이제 공급과잉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공급과잉. 그 공급과잉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과잉은 진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과잉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냐면 수도권은 이제 올 4, 4분기 정확해서 11월부터 이제 공급과잉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3, 4분기부터 이제 공급과잉을 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 4, 4분기 2017년 4,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2018년도 4, 4분기까지 5개 분기가 문제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지금도 조금씩 물량 많지만 지금 물량 많은 건 유도 아니고 이제 그 내년 2018년 3,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말까지 계속 이제 그 공급이 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골고루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이 이제 A란 데 공급하고 B란 공급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다가 공급이 막 10,000개가 만 채가 공급이 됐어요. 자, 그거하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울릉도에 살면서, 울릉도에 아무리 공급을 한다 해도 울릉도에 살면서 서울을 출퇴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의 그들만 리드가 되는 거지 서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와 같이 공급이라는 건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5년간 공급이 한 채도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서울도시. 서울 도심도 그렇고 서울 뭐 근처나 또 서울 근처에도 그렇고 지난 5년간 한 채도 공급 안 된 데가 많고요. 미분양이 한 대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급 부족이라고요. 그런 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엄청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 과잉과 공급 과잉인 지역이 있고 공급 부족인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공급 과잉인 지역을 피하면 되는 거죠. 서울, 경기에도 네, 지역별로 똑같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제 5월 올해 들어와서 5월 말부터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전 지역이 다 오른 게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부 수도권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그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급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폭탄만 피하면 되네요. 그렇죠. 폭탄만 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폭탄이 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어디에 공급 많이 되는 건 다 누구나 알기 때문에. 동탄2라든가. 그 밑에 지금 현재 보면은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영종도가 있는 인천 중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에 독수리 오영제, 그러니까 그 오산, 평택, 안성, 화성, 용인 5개 지역, 거기가 이제 조금 많고, 뭐 남양주 조금 많고, 뭐 양주, 그 정도. 독수리 용제 옛날에 지구를 지켰는데. 글쎄요. 경기 남부는 지키고. 그 독수리 용제를 피해야 되네. 네, 피해서 북한에 피해서.
그런 지역만 조심하면 나머지 지역은 뭐 수도권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은 저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 이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공급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지는 오히려. 네, 멸실이 많고 멸실이 멸실이 많고 추가적인 공급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신도시도 더 이상 안 만들겠다. 뭐 그렇죠. 예, 택지 기부를 더 안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서울 그러니까 이게 도심 업무 중심지에서 뭐 1시간 거리 출퇴근 1시간 거리 정도는 큰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하락론자가 또 아까 10년 주기설하고 비슷한 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예. 장기 침체를 예. 이야기하면서 예.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음. 계속 따라가는 그런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나 예. 여러 가지 음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일본 장기채를 써먹은 지 지금 10년 됐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써먹고 있어요. 아, 정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혹시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죠. 아예 없습니다. 없죠.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이제 공통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그러는데 일본의 집값이 내린 게 왜 내린가부터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집값이 내렸다는 게 그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고령화 사회 같은 경우는 일본도 고령화죠. 그 다음에 독일 고령화죠. 예. 그 다음에 이태리도 고령화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선진국에 다 고령화예요. 우리보다 고령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그 수준으로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62위예요. 우리나라가요? 예, 우리나라가 맨날 고령화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가 빠른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우리나라만 그런데. 62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비관론에 빠져 있다니까. 거기서 보면은 62위고. 예, 62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경쟁력은 5위고. 네,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앞에서 그 이 고령화 그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게 61개 나라가 있어요. 61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 아직은 우리나라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G7 모두 우리보다 앞에. 심지어 러시아도 우리보다 고령화야. 거기서 보면은 무슨 뭐 그렇구나. 미국, 캐나다, 프랑스 다 우리가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령화가 문제라면은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앞에 61개국이 망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등 한번 해보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너무 비관론에 빠진 사람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내 개그 콘서트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여기 보면. 62위면은 예. 아니, 오래 못 사는 거네, 우리가. 빨리 고령화가 돼야 우리 오래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네. 사람들이 걱정이 필요 없이 많았는. 예.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거는 고령화되는 거는 왜 고령화되냐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별세하셨습니까? 숙한으로 별세했습니다. 이렇게 이러잖아요. 숙한으로 별세했다는 게 무슨 병인지 나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의료 서비스가 좋으니까 지금도 보면 계속 거기서 그 건강보험에서 뭐 지금 올해 무슨 뭐 대상이니까 봐서 빨리 2년마다 한 번씩 검사. 네, 막 검사 무료. 계속 와요. 그 귀찮게 안 하면은 페널티도 있어요. 돈 내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만약에 검사를 안 했는데 뭐 보험을 연하는데 암에 걸리거나 하면은 뭐 아.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한다든가.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가서 봐야겠네. 안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계속 보니까 옛날보다 의료수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일찍 돌아가실 분들이 오래 사는 거죠. 그것도 그냥 빌시빌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많이 잘 사시는 게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되면 고령화 되는 거예요.